20년간 변호사로서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일을 해왔습니다.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정의하고 불균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망이 있는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곽상원입니다. 시작해볼까? 네, 뭘 시작하는 거죠? 오자 토크를 시작해볼까? 예, 해보겠다. 오늘 기분은 좋습니다요. 국회 어때요? 적응하는 중. 어릴 적 꿈은 행복한 아빠, 내 아내는요? 소중한 사람. 별명은 뭐야? 지어주세요. 내게 종로는 함께하는 곳. 장인 노무현. 멋진 정치. 각오 한마디? 함께 갑시다. 이왕이면 종로. 제가 서울살이를 하면서 사실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종로구에만 4번 살았습니다. 큰아이, 둘째아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26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그때 노무현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정치 활동으로 종로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종로 구민들은 대통령이 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눈 하나 깜빡 안 하셨는데 저를 뽑아주셨어요. 영광스럽게도. 실제로 종로 구민들의 정치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죠. 그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보다 넓은 수준의 정치 역량을 실험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상장을 받아오면 짜장면을 사주셔가지고 짜장면 먹으려고 공부했던 기억은 좀 있고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는 아주 가난한 편이 되었었고, 처음으로 돈을 벌어본 건 중3 때입니다. 그때 알게 된 형들과 함께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2달가량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11만 원을 벌었습니다. 벌어서 그때 집에 전기밥솥을 하나 사갖고 햄버거를 먹었었고, 근데 마침 그 햄버거를 먹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 병원비로 3만 원 탕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대 때는 사실 잠도 많이 못 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학생들 봐야지도 많이 했었고요. 저희 가족들 다 부양했고, 동생 학비 대주고, 동생 시집도 보내고, 오빠를 아주 의지하고 살았죠, 제 고생은. 예. 남매 관계가 그냥 오빠 동생을 넘어서는 그런 걸 것 같아서요. 아이고. 왜 눈물 나는지 모르겠네. 그 마음속에 좀 애틋함이 좀 있죠. 예. 사실 아빠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 이제 돌봐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죠. 그때가 한국 나이로 32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자택이 해화역 인근의 명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아마도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빨리 만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예. 그때 그 아가씨가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맥주를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한 잔 마셨고 제가 처음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사실 장인어르신이신데 대통령으로서 인식이 더 강합니다.
장인어른하고 친해질 시간이 없이 그냥 대통령이 되신 게 좀 아쉽네요. 그 매우 아쉽죠.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사실 친해질 기회가 사실은 좀 있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저희 가족은 뭐 오랫동안 뭐 거기 뭐 수사 사찰 다 당했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고 거의 뭐 삶이라는 게 뭐 없을 때였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아마 3, 4일 전일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첫 통화하고 마지막 통화입니다. 잘 견뎌주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두 마디 하시고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며칠 후에 돌아가셨죠. 종로구가 실제로는 이게 사람이 많은 곳인데 실제로 주거 인구는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단 급선무고요. 사실은 제일 오랫동안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제 전기요금 소송입니다. 이 전기요금 체계가 오랫동안 어떻게 설계되어 왔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가장 부유한 주체가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 부담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모르게 해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송을 거의 10년을 제가 이끌어왔기 때문에 저한테 사건 의뢰하신 분들은 거의 2만 명이 넘었고 2017년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이 되었고 개편이 되면서 그래도 온 국민들은 최소한 1년에 한 1조 정도는 전기요금 인하됐기 때문에 꽤 혜택을 봤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 좀 미완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러한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가 법안 발의를 할 겁니다. 마지막 좀 완수를 하려고 합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24살 대학생의 질문입니다. 의원님만의 유토피아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고. 사람이 타인을 늘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실제로 이행했던 정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이상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의 기본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 정치의 기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박상원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나라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박상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 보겠습니다.